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을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이 오늘도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년 9개월 만에 2차 저항선인 1230원대를 넘어서서 장 초반 1235원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는 살짝 내려오면서 1232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커지고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이탈이 심각한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월 들어서만 2조 원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전 저점인 2600선 부근까지 내려가면서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요. 하지만 양 지수 개장 이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는 코스피가 2640선, 코스닥은 88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도 흐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방 들어오고 싶은데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 방에서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나 환율, 원자재 가격 같은 지표들만 보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또 지수는 개장 이후에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수 하단은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역시 방어의 주역은 개인의 매수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자, 국내 증시가 이제 내일은 휴장을 하고 목요일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자, 이를 앞두고 오늘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 이전에 미 선물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아시아 주변 증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상해 종합 지수라든지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상승 중에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0.5%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0.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내일장인 또 이제 휴장인 그런 내부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장 초반에 1% 이상 하락했던 이제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는 이제 낙폭을 좀 많이 줄여주고 있는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입니다. 코스피 네. 차트인데 지난 1월 28일경에 단기 저점 구간을 오늘장에서 한 차례 좀 지켜주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 대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대선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증시의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일부 좀 늘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
아직까지 뭐 시장이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전일 또 이제 발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3월 FOMC 이전에 주요 지표죠. 마지막 지표라고 좀 볼 수 있는 2월 CPI가 약 8% 가까이 또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우선 기존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또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2월 CPI도 마찬가지로 급등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강한 긴축이 시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감과 함께 좀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추가적인 제재 조치 중에 하나로 지금 미국에서 석유 수출 금지 방안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하방 압력을 같이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현재 1232원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0년도 3월 고점이었던 1296원까지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인 점도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지속적인 좀 약세를 연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워낙 너무 과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지난 1월 28일에 저점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미래 가치가 뚜렷하고 또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홀딩 하시면서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2,600선은 지켜주고 있고 또 지켜줘야겠죠. 이제 하단 라인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25bp를 올릴 거다,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지만 또 전쟁 때문에 이렇게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되다 보면 긴축 속도가 또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수가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매수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시황 점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하단에 있을 때 미리미리 종목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관련 수혜주들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이 출되는 규모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도 가스나 사료, 원유 관련주들 대부분의 섹터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 부각되고 있는 원자재가 있는데도 니켈이죠. 그렇죠. 이제 니켈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계속 원자재 관련주는 관심을 갖고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슈를 좀 점검해 봐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은 네. 최근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식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진입보다는 급등 이후에 좀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좀 올바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 전일 또 이슈가 됐던 게 2007년 최고가였던 51,800달러에서 이제 톤당 55,000달러까지 약 90%가량 장중 또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니켈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이제 국내 니켈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제 원자재 관련 제재 조치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이슈 또한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이 전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지배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뭐 니켈뿐만이 아니라 석탄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부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이런 것들과는 좀 엇갈리는 그런 이제 원자재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값이 또 폭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전기 요금이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석탄이라든지 화력 발전과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이제 발전원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석탄 관련주들도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관심은 가지셔야겠지만 너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뒤늦게 매수하는 전략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석탄 가격의 급등세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유가 외에 다른 에너지들로 눈이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석탄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좀 어떤 종목을 또 어떤 전략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지 한번 종목별로 살펴볼까요? 일단 니켈 관련주 두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도 뭐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티플렉스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창사 이래 지난 2021년도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됐고 올해에도 증익이 상태로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티플렉스가 니켈 관련주로 부각받는 게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 기업으로 또 알려져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테인리스 본강 국내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가장 강한 지금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티플렉스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강세 흐름이 크게 연출이 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 2021년도 6월 달부터 이제 11월 그리고 이제 올해였죠. 올 3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5,5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들이 맞닥뜨려져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자리들을 보통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시세가 연출이 되는 이런 전형적인 이제 차트의 패턴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티플렉스가 딱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자에서 이제 거래량도 실어졌고 이 구간을 단번에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도 20% 이상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최근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워낙 순환매들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이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은 추가적인 급등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좀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비엔지 스틸을 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현대비엔지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창사 이래 뭐 최대 실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철강주들에 대한 빅사이클 이야기가 도래할 때 현대비엔지 스틸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비엔지 스틸이 니켈 관련주로 부각받는 이유 자체가 스테인리스 강판을 또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이 중에서 매출액 비중 자체가 이 부분에서 약 95%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니켈 관련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주가와 이제 니켈 가격의 상관계수가 0.9가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니켈 가격이 지속적인 급등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현대비엔지 스틸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뭐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차트상의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큰 상승이 있었어요. 이제 17%가량 갭상승 시초가에 출발을 했는데 시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밀리면서 현재는 뭐 긴 음봉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률 자체도 전일보다 약 5%로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현대비엔지 스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실적을 가지고 공략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5월, 6월, 7월경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구간을 올라와 준 만큼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렸던 분들이 많은 만큼 매물대가 많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물 구간을 좀 소화한 흐름이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 니켈 가격이 유지가 된다, 급등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비엔지 스틸의 올해의 실적 마저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석탄 관련주 또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바로 네. LX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라든지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괌 지역에 있는 이 석탄 매장량 자체가 2.2억 톤이 되는 굉장히 대규모 광산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석탄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 LX 인터내셔널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가 또 기록이 됐던 만큼 올해도 이런 실적 성장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 만큼 현재 지금 수급 동향을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이번 지난 2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 9월에서 10월경에 고점 구간을 형성했던 이후에 다시금 추세를 좀 올려주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상단 구간인 이 37,000원 구간 정도의 한 차례 매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LX 인터내셔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 종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니켈 관련주 현대 BNG 스틸이나 석탄 관련주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또 규모가 큰 종목이기도 하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만큼 좀 급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또 LX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두 종목의 흐름들 또 원자재 가격과 함께 더불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비철금속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또 다양한 시황 분석들, 종목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영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신테카 바이오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15%요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1%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1월 초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좀 조정이 깊었는데 오늘 13,7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랑 조금 차이가 있으시긴 한데요. 다시 반등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비중 15%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홀딩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급등을 했던 상황이 한 차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허를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 취득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면서 지난 3월 초에 3월 2일경에 장중에 24% 가까이 급등을 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제 차트상의 흐름을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이런 경우들은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이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던 상황 속에서 거래량을 좀 실어주면서 하단 구간에서 거래량을 실어주고 일부 윗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기 이전에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차례 이제 하단 구간에서의 물량 소화를 거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만큼 현재 지금 뭐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번 4월 달에 또 암학회 관련 이슈가 또 존재하는 만큼 최근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에서 일부 단기적인 이슈를 좀 반영받을 수 있는 소식들도 있는 만큼 다음 한 차례 또 급등이 연출이 된다 또는 이제 거래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제 매수가 부분까지는 한 차례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이제 매수가 부근에 좀 올 때 좀 종목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이 나빠서 정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성향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한 차례 좀 잘못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워낙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가급적이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이번 이슈가 있을 때 신테카바이오 상승 시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탈출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테카바이오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유하셨다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양정빈 님께서 올려주신 상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분도 제약바이오주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작년 6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7월부터 계속 좀 조정을 받았고요. 1월 말쯤에 11,800원 저점을 찍고 나서는 살짝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15,8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도 좀 마찬가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보다 매수가 수준이라고 하면은 한 40%가량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좀 하락폭 자체가 좀 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의미 없는 손절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홀딩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자체도 10%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월 3일자에 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일부 상승을 보인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매출 1조 원이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한 차례 이제 장중 19%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진원생명과학의 차트를 한번 계속 보시게 되면은 하단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단 구간은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만큼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의미 없이 손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1,7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또 오랜 시간 또 장기적으로 이 진원생명과학의 주가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에는 조금 투자자분께서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우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가를 위쪽으로 좀 설정을 해보자면은 우선 기술적으로 보실 때는 지금 매물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18,000원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좀 일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 한 차례 18,000원 구간에 이제 올라왔을 때 이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잘 거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다음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또 이렇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은 이때 맞춰서 다음 전략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18,000원까지 상승 여부 체크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말 잘 듣는 선선이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매수가 71,300원에 비중 30% 적금처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6만 8,7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양봉을 만들고 있고 6만 9,800원 정도 다시 한 7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전 저점도 보니까 6만 8천 원대가 지지 라인인 것 같긴 합니다. 이분은 계속 쭉 보유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선선이님이셨죠? 네네. 네.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될까요? 하신 거예요. 네, 적금처럼 가져가신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간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7만 1,300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이제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평단가가 굉장히 낮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비중 자체도 30%, 특히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 30% 그렇게 부담이 되는 종목도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금처럼 모아가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뭐 지속적으로 이제 분기 배당도 진행이 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업사이클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만큼 적금주로서 삼성전자를 매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 현재 구간 오히려 더 쌀 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적금처럼 가져가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얼마다 이렇게 딱 설정을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과 함께 충분히 중장기적인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자포자기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쿠콘 매수가 5만 6천 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어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들고 있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정보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고점이 11월 말쯤에 8만 4,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5만 원 아래에서 4만 6천 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낙폭이 컸던 것 같은데요. 5만 6천 원 부근에서 매수하셨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포자기한 마음을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자포자기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네.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자포자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이제 쿠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투자자분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없는 상태로 시장 여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으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위치가 좀 중요한 위치긴 해요. 보시면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최저점 구간이 약 44,900원 구간입니다. 거의 이제 현재 최저가 구간에서 살짝 상당 구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하단 구간,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게 좀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져가면서 좀 더 낙폭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종목을 교체하면서 갈아타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위치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제가 잠시 후에 또 강의를 해드릴 건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갈아탈 수 있는 종목까지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쿠코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닉네임은 리듬 타는 제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종목은 삼부토건이고요. 매수가가 2,367원에 비중은 20% 정도라고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대선 이후에 건설주가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좀 8% 넘게 좀 낙폭이 큽니다. 2,285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거의 매수가 부근이시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비중 자체는 어느 정도인지 따로 말씀은 안 네네. 해주셨는데 비중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선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제니님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 대선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또 제가 강의해드릴 부분이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건설업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삼부토건을 제가 지금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무래도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투자 성향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 인맥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차례 정치 인맥주로 또 엮였던 만큼 시장에서는 뭐 인맥주로서의 성향을 여전히 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건설주를 좀 더 주목하는 것이 좋지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랜 기간 끌고 가기에는 이 인맥주로서의 성향을 완전히 벗기 전까지는 다소 좀 리스크는 존재한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순수한 건설주로 볼 수 있기보다는 이 정치 인맥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만큼 좀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QR코드 찍는 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이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이태우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제가 앞서 종목 상담 시간 때 오늘 이제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또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발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 내부적으로는 지금 대선이 내일이죠. 바로 선거가 또 하루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설주에 대한 흐름 지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건설 관련 업종들의 최근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처럼 이 대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3월 3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했던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발표 소식이 이 건설 업종에 다시금 좀 이슈를 좀 반영시키고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뭐 러시아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도 이제 건축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존재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이 해당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최근 건설주에 대한 분위기를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200의 건설업에 대한 월봉 차트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20월선을 지난 1월 달에 지켜주는 모습이 한 차례 연출이 됐습니다. 저점을 올려주는 형태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이후에 지난 2월 달에는
이 건설업이 약 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3월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 자체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 현재 분위기 자체는 지난 2021년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이후에 다시 좀 고개를 들어주려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이슈들을 하나하나 지금 점검을 해보자면은 우선은 지금 현재 정부가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실패했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 다 지금 현재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각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공통된 부분 자체는 뭐 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에게는 뭐 종부세를 완화시켜주겠다 또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번 이제 부동산 공약에 따른 건설업에 대한 이 우호적인 업황 자체의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두 후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공급 방식이 기본주택에 좀 더 초점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수주에 유리한 중소형주가 상승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공급 방식 자체가 민간 분양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민간 수주에 유리한 대형주 위주의 주가 상승들이 좀 더 활발하게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된 이제 건설업 자체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이슈성으로 상승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주택 분양 계획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건설이 28,790세대가 이번 상반기에 분양이 될 예정인 만큼 실질적으로 올해 이 건설업에 대한 건설 기업들에 대한 이 주가 상승,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이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볼 텐데 사실 지난 3월 3일에 이 발표가 됐던 부분입니다.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규제 완화와 그리고 이제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라는 의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의 서울시에서 입장은 이러한 이제 완화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뭐 가격을 크게 급등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받고 있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돼서 지금 뭐 특히나 이 35층 높이 규제 완화 소식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이제 상업용이라든지 공업용 그리고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개발 수요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제 이 건설업에 대한 좀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제 주식 격언 중에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이 건설업에 관련된 이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대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서울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됐던 만큼 앞으로 이 건설업에 대한 이 건설사들 주가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부분이 지금 건축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도 이런 부분이 이제 건설업에 다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건축자재가 상승하고 있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죠. 실질적인 이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은 현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 자체가 건설업의 다운 리스크로 크게 작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신규 계약 시에 인상 부분을 계약 금액에 반영을 하면서 착공 시의 가격 불여에 대한
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적은 만큼 실질적인 원가율 상승은 약 1에서 2%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이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주들의 하락세를 하방 압력을 넣어줄 수 있는 요소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선 결과 뭐 누가 당선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통의 관심 정책이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건설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수치에 대한 부분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적도 지속적으로 2022년 분양 증가로 인한 우상향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건설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도 충분히 워낙 과한 낙폭을 보였던 만큼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드디어 대선이죠.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 건설 관련주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건설업종 좀 올해 초에 악재가 있어서 워낙에 조정도 많이 받았던 만큼 이제 목소 가리기를 잘해서 대표적인 본격적인 반등을 또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건설주 준비한 게 네. 이제 대형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형주지만 네. 재무적으로 그래도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한 기업이 바로 이제 한신공영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앞으로 이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수혜주로서 좀 반영이 시장에서 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또는 뭐 해외 종합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이제 과거에 이제 1970년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던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90년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꿋꿋하게 잘 살아남은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2021년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개발형 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됐다라는 부분인데 과거 이제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이런 부분들 자체적인 주택 분양을 약 3,200세대를 하면서 2018년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난 4분기 2021년 4분기부터 이 사업 자체가 다시금 좀 본격화된 만큼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지속적인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신공영을 보면서 가장 좋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자 기준으로 약 1973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토지를 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서초구에 이제 잠원동에 있는 토지 3,600평을 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토지 부근에 인근 아파트의 이제 평당 시세를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평당 약 9천만 원 수준의 호가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호가를 가지고 이 3,600평에 대입을 해 보니까 약 3,260억 이상의 이런 이제 부동산 가치가 보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그 이상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주가 자체는
그보다 낮은 수준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신공영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주봉의 차트인데 지금 뭐 큰 흐름상에서 20주선을 지난주에 한 차례 돌파를 하면서 이번 주에 자리를 안착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아주 강한 뭐 상승을 보일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약 주봉상의 위쪽 구간의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9,000원에서 약 2만 원 사이가 저항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단 구간으로는 약 19,000원 수준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하시되 물론 이제 추후에 대선 이후에 이 건설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경우에 거래량들이 좀 폭발적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22,500원 구간까지도 한 차례 노려보자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 구간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15,000원 구간 부근이 좀 15,000원에서 16,000원 부근이 이제 하단 구간을 좀 지켜준 매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약 16,000원 구간을 좀 하단 손절 라인으로 잡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중소형 건설주 한신공영이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2월부터 하단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1차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과 수급이 유입이 된다면 2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고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공략주와 시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전해드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줄여내면서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0.65% 지금 내림세 속에 2,634포인트 선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870선 아래에서 시초가 형성한 뒤에 빠르게 낙폭 좀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0.38% 하락한 87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로서 3거래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더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가 좀 늘어가고 있다. 기관은 심지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했다라는 점들이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지금 3일 연속해서 지금 양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소형주 위주로, 기관들은 코스닥 100종목 위주로 지금 매도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니켈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니켈 가격이 70% 넘게 폭등을 했었죠. 이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 속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켈을 원료로 써야 하는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쪽에서는 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티플렉스가 22%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장 초반보다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UST와 세아 특수관까지 관련주들의 계속해서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풍제약과 일동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3상 임상이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에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풍제약은 페라맥스에 대한 발전을 시켜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임상이 꽤 좋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제약사와
함께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풍제약의 탄력이 더 좋네요. 지금 벌써 24% 급등세 보여주면서 53,300원에 체결되고 있고요. 일동제약도 9%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을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업을 끌고 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미 애프터마켓을 실행하고 있는 오토엔이 수혜를 받을 거란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요. 10%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와 NFT 주들도 오랜만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크래프톤이 4%, 펄어비스도 5%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위메이드 1%대 타이어, 이런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